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80페이지, 81페이지 표준 문제와 발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시작합니다. 6번,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학적 글쓰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 자, 이거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적어두세요. 방정식에서 실근은 방식의 실근은 함수에서 교점과 대응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들이 있다는 거야. 자, 위쪽에다 좀만 더 필기해 볼게. 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각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자, 용어는 이렇게 쓰일 겁니다.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는, 자, 실근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자, 방정식에서 실근은 함수에서 교점과 뭐 한다고? 그러니까 대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방정식으로 이제 주어진 함수를 바꿔서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또 뭘 사용할 수 있냐면은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쓸 수가 있거든. 자, 판별식을 사용해 가지고 자, 우리 실근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실근이 두 개면은 교점이 두 개, 실근이 한 개면은 교점이 하나. 그다음에 실근이 없으면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응한다는 소리죠. 자, 실근의 개수를 통해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겠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자, x축이니까 x축은 사실 y는 0이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두 개 있는 거야.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겠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 주는 거예요. 자, 연립해 볼게. 연립해 주게 되면은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문장을 줄쳐볼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데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한 개라는 거니까 자,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이는요. 자, 같은 말이 이제 실근이 한 개니까 자, 중근을 가진다는 소리야. 자, 중근이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자, 4분의 D로 한 번에 갈게요. 자, 4분의 D니까 2a의 절반은 a이고 a 제곱이 되겠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은 a 이게 0 되면 될 거야. 따라서 인수분해하면은 a의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0이 되고 1이 될 거야. 그럼 두 개 합을 구하는 거니까 1. 자,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에서 실근은 함수에서 교점과 대응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과정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7번이야. 7번도 비슷하게 풀면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볼 때 여기 마이너스 2,0이 어쨌든 마이너스 2,0이 여기 2차 함수 위의 점이잖아. 자, 위의 점이죠. 자, 위의 점이라는 거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대입을 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y자리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항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은 2a라는 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라는 거는 마이너스 3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a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 바로 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y라는 거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야. x축이니까 얘는 y는 0이거든? y는 0이랑 그다음 y는 2차 함수랑 연립해주면 되니까 는 0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x가 5,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함수에서 교점과 대응한다고 자, 정확히 말하면은 교점의 x좌표랑 대응을 하게 될 거예요. 실근이 그러니까 5랑 마이너스 2니까 그럼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그러면은 5,0이랑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B가 되는 건요. 자, 5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5였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 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8번이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고 곱이 3일 때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8번은 왼쪽에다 필기를 해두세요. 이거는 차의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차의 함수거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자, 차의 함수는 이제 원래 F와 G의 관계에 대해서 자, 교점의 개수와 그 다음에 X 좌표가 동일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써볼래? 자, 차의 함수는 교점의 개수와 x좌표가 동일하다.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자, 이론을 좀 설명해 줄게. 자, 그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fx는 gx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 방정식이 있으면은 얘가 우리를 함수로 바꿔주는 거야. 자, y를 취해서 y는 fx, y는 gx 이렇게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차의 함수의 관점으로 이 방식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자, 이항시켜 주세요. 자, 그럼 fx-gx는 0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이걸로 양변에다가 y를 취하면은 자, y라는 게 fx-gx와 y는 0 그러니까 x축 둘 사이의 관계로 바꿔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y는 fx, y는 gx 여기에서의 교점의 개수와 밑에 차의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x좌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겠지. 자, 2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교점을 생각해 볼 거야. 그럼 교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겠지. 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 베타라고 해보자. 자, 그럼 얘가 fx고요. 얘가 gx야. 근데 우리가 fx에서 gx를 뺀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볼게. fx가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gx가 1차 함수야. 그지? 얘들아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몇 차 함수가 되겠어? 그래서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이게 그대로 대응이 돼서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동일하고요. x좌표가 f와 g의 교점과 이게 동일하다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2차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 자체가 fx-g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지 8번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관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자, 여기는 2차 함수를 fx라고 바라보고 여기는 1차 함수 직선을 gx라고 한번 바라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써볼 건데 자, fx-gx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fx에서 gx를 바로 빼주면 되겠죠?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빼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빼줄게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연립했으니까 는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대로 될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사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두 교점의 x좌표의 합과 곱을 물어봤는데 사실 교점의 개수랑 x좌표가 동일하다니까 밑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f랑 g에 대해서 교점이 알파 베타가 f-g 그러니까 차이 함수 대해서 교점과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f-g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판별식, 다시 여기에서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의 함수 fx-gx에 대해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자,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마이너스 개수비로 표현하는 거지. 자, 2분의 a 플러스 3인데 자, 그게 차의 함수에서 두 근의 합과 원래 함수에서 그 x좌표 합이 같으니까 저희가 그대로 4가 되게 될 거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두 근의 곱인데 이것도 우리가 바로 써주면은 2분의 예비죠. 4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가 3이래.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넘겨줄게요. a 플러스 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a라는 거는 마이너스 11이겠구나 알 수가 있고 넘겨주면은 4-b라는 거는 6이 되니까 얘들아 맞나요? 맞지? 따라서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두 개를 곱해주시면요. 자, 2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차이 함수는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원래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서로 빼서 차이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자, 그대로의 관점이 50% 정도, 차이 함수의 관점이 50% 정도로 활용이 되거든. 자, 그래서 이건 미적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공부해보기 바래요. 9번입니다. 밑으로 좀만 내려보자. 직선과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을 때 K 값의 범위를 정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은 똑같아 얘들아.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함수에서의 뭐랑 대응된대? 그치, 교점과 대응되지? 근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쓸 수 있는 궁극기가 있었어. 뭐냐면 판별식이거든? 판별식이 쓸 수 있으니까 주어진 함수들을 연립을 해가지고 방정식으로 끌고 간다. 그 다음에는 판별식을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고, 자, 실근의 개수가 우리가 교점의 개수와 대응되니까, 자, 그거를 통해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인데, 그럼 실근도 두 개라는 말이고,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면 될까? 그치, 0보다 크면 되겠지? 얘랑은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만나지 않으니까 얘는 D가 0보다 작으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y는 x 플러스 k랑 그 다음에 y는 이차함수 이렇게 있지. 자, 두 개를 이제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 네, 연립을 해줄게요. 두 개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x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 플러스 k 이렇게 쓰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고 판별식 D 써볼게요. 자, D라는 거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9 마이너스 4고 2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자, 얘는 9 마이너스 8이고요. 플러스 4K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자,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잘 해주면 어떻게 되냐. 자, K는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얻어낸 거고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1번. 두 번째 해볼게. 두 번째도 우리가 하는데 자, 똑같이 자, 이 직선과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이차 함수죠. 자, 이 이차 함수를 연립을 하는 거야. 자, 연립을 하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게 x 플러스 k와 같아지니까 자, 이항시켜주자.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판별식 똑같이 쓰는 거야. 1이지? 자, 1 마이너스 4에 3 마이너스 k가 이번엔 d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 0보다 작아야 된다. 1 마이너스 12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자, k라는 게요. 4분의 1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얘가 2번이겠지. 자, 그럼 1번과 2번을 두 개 합쳐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면은 자, k가 4분의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 사이에 있다. 이게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함수에서의 교점과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이것도 밑에 수학적 글쓰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밑에다가 수학적 글쓰기로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범위에 축이 포함되는지 판단한다. 우리가 다시 함수의 장점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요, 뭘 주의해주냐면은 주어진 범위, 이 범위 안에 주어진 이차 함수의 대칭 축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될 거야. 일단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2로 묶어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렇게 쓰면 되겠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반의 제곱이 있어야 될 거야. 그죠?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9가 있어야 되고 식이 같아지려면은 마이너스 9를 해줘야지 같아지겠지?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요. 2배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식이 2랑 마이너스 9는 분배돼서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k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보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될 것이고 대칭 축이 3이 되니까 그래서 이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대칭 축이 x는 3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범위를 생각하면은 범위가 0이 이 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가 이 정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범위, 해당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이 정도 되겠죠?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최대값은 x가 0일 때 나오겠구나. 최소값은 x가 3일 때 나오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라지 m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맥시멈이란 뜻이야. 그래서 f의 0이고 m, 그러니까 스몰 m은 이제 미니멈을 얘기해요. 얘는 f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주어진 거에다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으악 날아가니까 얘는 그냥 k가 되고요. x에다가 3을 대입할게요. 이번엔 여기다 넣어보자. 3 대입하면 여기가 으악 하고 날아가겠지? 그럼 남는 게 k-18 이렇게 될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니까 자 이거 위에서 아래를 빼줄게요. 자 이걸 뺄셈을 해주면은 18. 그래서 18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풀어냈는데 자, 최대 최소 구할 때 중요한 건 얘들아 결국에 범위에 축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자 수학적 글쓰기를 스스로 해주기 바랍니다.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벽면의 길이가 40m인 철망으로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의 넓이가 최대일 때 울타리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이것도 수학적 글쓰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스스로 수학적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거는 미지수 놓기. 자, 수학적 직관이지? 그 다음에 식 세우기. 이걸로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미지수를 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보니까 어쨌든 세로가 하나, 두 개, 가로가 이렇게 한 개인데 이 세 면을 합해서 4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가로나 세로를 미지수 두면 좋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얘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나는요, 자,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 둘게요. 자, 세로의 길이를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얘를 x라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x고 얘가 x인데 세 면을 다 더해서 40이 돼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 자, 시작. 그지? 40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요. 넓이를 얘들아, 넓이를 우리가 fx라고 하자. fx라고 하면은 넓이라는 거는 어쨌든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겠어? 자, 그럼 x 곱하기 40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다시 쓰면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0x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로 묶어낼게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0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 마찬가지야. 자 안쪽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연습을 많이 하고 왔을 거예요. 자,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의 제곱이지? 자 반의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있어야 되고 100이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면 되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플러스 200 처리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가 10이 되면은 자 x가 10이 되면은 이 넓이가 200으로 최대가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요 선생님?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잖아. 자 그러면은 함수가 fx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x가 10이 이렇게 대칭축이 되고요. 그랬을 때 넓이가 200으로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몇일 때가 최대인 거야? 자, 따라서 자, x는 10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x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40-2x지? 그러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20이 되겠지. 지금 20이 가로의 길이고 10이 세로의 길이겠다.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스스로 미지수 놓고 식 세우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12번 2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가조건부터 먼저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x는 2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fx를 대충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 문제를 보면은 2차항의 수가 1이라 그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표준형으로 일단 대충 써볼 수가 있겠지. 선생님 어떻게 쓰나요? 자, fx라는 건요. 자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표준형으로 쓰면은 p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fx라는 건요 1이니까 x 그 다음에 대칭 중 3이었지.
제곱 플러스 q인데 자, 여기서도 미지수 놓기가 사용되는 거야. 자, q 대신에 k라고 미지수 놔보자. fx 이렇게 미지수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럼 3이 대칭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주면은 x는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3, 축이 3이 아니고 2구나. 자, 2로 바꿔줄게요. 3이 아니고 2로. 2, K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도 이제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거든. 근데 방정식에선 우리가 잘 얻어지는 게 없어. 근데 얘를 y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방정식에서 함수로 바꿔주고 있는 거야. y를 취하면은 방정식에서 함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얘들아 함수에서의 장점은 뭐라 그랬어? 자, 함수에서의 궁극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y는 1은 뭐냐면요. 자, y는 1은 사실 상수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자, 중근을 가진다니까 이제 근이 하나밖에 없다.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날 때 이 경우밖에 없어요. 아, 여기 이 선이 자, 마이너스 1, y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k가 사실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무리 지어볼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니까 x축이라는 건 y는 0이겠지. 자, 얘는 그래서 y는 0과 이렇게 연립해서 그러면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함수에서의 교점의 x좌표와 대응하니까 연립해서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져와 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한 번에 써주자. 계산하면요. 얘는 그냥 3이 되겠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1이고 그 다음 x는 3. 그래서 x는 1, 그 다음 x는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1,0과 3,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푼 거냐면은 나 조건에서 방정식에서 함수로 바꿨지. 자, 함수로 바꾼 건 어떻게 했냐면은 y를 취한다. 자, 각각 y는 이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함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건요 사실 상수함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면 함수에서는 장점이 있었어. 자, 함수에서는 이제 궁극기가 있었는데 자, 필살기가 있다는 말이야. 자,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2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중근을 가지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래프를 확인한 문제죠. 확인하기 바랍니다. 13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이야. 교점이 두 개고요. 방정식으로 말하면은 실근이 두 개란 말이야. 근데 방정식에서는 필살기 판별식 D를 쓸 수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크다는 말이겠지? 여기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다. 할 수 있겠지? 모르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부터 볼게. 자, 이게 성립하니 물어봤죠? 자, 일단 얘들아 D가 0보다 큰 거 알고 있으니까 판별식 바로 이렇게 때려도 괜찮겠지? 자, X축이 Y는 0이니까요. 연립하면 는 0이고요.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바로 넣는 거야. 자, 판별식 D라는 거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A제곱 플러스 부호가 바뀌죠. 4B 이렇게 되니까 얘가 D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크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B는 항상 0보다 크다. 자, 근데 니은은 이제 틀린 보기야. 자, 여러 가지 발레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가 1이고, 자, B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fx를 다시 쓰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fx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x축이 있고, 이렇게 위로 볼록해서 0,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걸 보니까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잘 만나고 있는데 여기는 b가 지금 0인 상황이잖아. 자, 이런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니은 틀린 거예요. 디귿 x의 값의 범위가 0과 a 사이일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은 b이다. 자, 이거 생각해보자. 자, 일단 얘들아 우리가 2차 함수의 핵심이 뭐야? 자, 2차 함수의 핵심이 뭐예요? 그치, 대칭축과 꼭지점이 될 거야. 특히 이렇게 대칭성이 2차 함수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얘를 일단 바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대칭축이 2분의 a이다.
얘들아 될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은 자, 바로 대칭축을 알 수 있는데 자, 대칭축이 2분의 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보면 음수잖아요. 그럼 위로 블록할 거니까 그래프 형태는 대충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2분의 a겠다. 확인할 수가 있겠지. 범위를 볼게. 그러니까 2분의 a는 사실 0과 a 그 사이에 딱 중앙에 있지. 자, 중앙에 딱 있기 때문에 0 이 정도에 있고 그다음 이 정도에 a가 있으니까 딱 대칭이 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을 생각해 보면요. 최소값은 이 전체 범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해당되는 범위가 여기 범위인데 이 빨간 색깔이 이제 해당되는 범위겠지? 자, 2분의 a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0일 때와 a일 때 자, 함수값이 같을 거야. 같으면서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요. 그래서 미니멈은 그래서 f0이기도 하고 f의 a이기도 합니다. 0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0 대입하면은 으악 날라가니까 b. 자, b가 최소값이 되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13번의 최종적인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얘가 13번은 그래서 어쨌든 수학적 글쓰기를 하면은 이제 뭐 방정식 실근이 대응한다. 방정식과 함수가 대응한다. 그것도 괜찮지만 나는 2차 함수 핵심도 써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2차 함수의 핵심은 얘들 두 가지야. 첫 번째 대칭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점.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다. 그다음 꼭지점이 이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진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학적 글쓰기 스스로 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14번 오른쪽에 직사각형이 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세요. 자, 이렇게 되지. 여기다 14번도 수학적 글쓰기를 하면은 마찬가지야. 자, 얘도 사실은 미지수 두기겠지? 자, 미지수 놓기예요. 자,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A의 좌표를 미지수 둬볼게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A의 좌표를 A, 0이라고 하자. 자, 문제 시작할 때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A점의 좌표를 생각하니까 얘가 A, 0이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이 A라는 뜻이야. 되겠지? 근데 좀만 볼게. 자, 보면은 얘를 보면은 인수분해 좀 하면요.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이 점의 좌표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x 좌표가. 그럼 마찬가지도 얘가 a가 되는데 이 전체가 6이잖아. 전체가 6인데 a를 두 개를 뺀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가로의 길이가 그래서 6 마이너스 2a가 될 거야. 얘가 될까? 세로의 길이 구해볼게요. 자,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AD의 길이는 이 함수가 있지. 좀만 위로 올려볼게.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함수 자리에다 그냥 x 자리에다가 a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y 값이 나오겠지? 자, 대입해 볼게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럼 둘레라는 건 뭐야? 둘레라는 거는 이거 값에 곱하기 2를 해주고요. 그 다음 얘도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 둘레를 우리가 FA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둘레 써볼게요. 둘레를 FA라고 하니까 자, 앞에 거 2배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 뒤에 거 2배 플러스 12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니까 정리할게요. 2A 제곱 정리하면은 플러스 8A 플러스 12 여기까지 되겠지. 이해가 될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낼게. a제곱 마이너스 4a고요. 플러스 10인데 마찬가지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8이 나오니까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a가 2일 때 fa는 최대값으로 20을 가지겠다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지. 그래프 그리면은 자, 이렇게 그려져서 a가 2일 때 최대값을 갖고 그때 높이가 20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14번의 최종적인 정답은 20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단원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자, 표준 문제와 발전 문제들은 자, 정기호사에 반영되기도 하고 자, 스스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